부각하는 그런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단히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자, 후보자님은 대통령께서 이제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임명직으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별로 못했습니다. 제 정치 인생에서. 근데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모든 걸 다 던져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만이 할 수 있다. 총리가 되면 김민석만이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혹시 뭐 생각해 본 거 있습니까? 제가 감히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린다면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율하는 것, 그 다음에 일을 조금 치밀하게 기획해내는 것, 그리고 비교적 제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쭉 배워서 비교적 이념과 정파를 좀 넘어서 이렇게 대화하고 좀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경험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총리로서 일하게 된다면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야당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과 훨씬 더 많이 대화하는 그런 총리가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각오를 스스로 다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과 이 캐릭터가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보완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게 되면 보완적인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거로 생각되고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가 대통령보다 상당히 낮은 거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대통령보다 대통령께서 높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더 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니까 네. 총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점에도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만약 그렇게 되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보면서 모두들 느끼시겠지만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은 제가 정치를 배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우리 나라의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의 기본 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축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특히 정치권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현재 한미동맹에 대한 중시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깊이 관계가 있는 분들과도 계속 관계를 깊이 하려고 노력을 해온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런 대목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에 비해서 안보뿐만 아니라 원래도 그랬지만 안보,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한미동맹의 더욱 정립, 더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있었던 미 문화원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점, 네. 또 이로 인해서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점, 이런 걸 들어서 반미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언론에 보니까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던데 확실하게 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주의자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함은경 위원장께서 그때 거기에 들어가셨고 저는 당시 학생회장으로서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면서 함은경 위원장이 들어간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반미가 아니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도 제가 항소유서에 쓸 때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에 대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제가 아까 칭화대 말씀 나왔지만은 미국에서 2번 유학을 했습니다. 학교는 3 군데를 다녔고요. 콜롬비아, 하버드, 또 러커스에서 이렇게 석사, 박사를 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 제일 높게 평가하는 대목은 미국의 헌법, 그리고 그 정신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시하면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더 강화된 발전된 모습이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당시 삼민투의 중심으로 해서 미문화원을 점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장했던 것이 우리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또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책임이 있다. 주한미군도 철수하라. 뭐 이런 주장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당시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밖에서 지원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갔던 학생들도 주한민국 철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때는 한국군의 군 이동이 미군의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군의 이동과 학살이 미국의 인지하에 이루어졌는가라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기된 서울 미문화원 학생들의 점거 시위 사건에서 제기된 매우 평화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문제로 해서 이번 비체혁명 과정에서도 미국이 동맹국가인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매우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엄과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미국이 일관되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한미동맹을 만드는데 역사적으로도 서울 미문화원 학생들의 시위가 일정하게는 기여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G7에 참석하신 것은 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아쉬운 결정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IP호와 특별 회의를 한다 뭐 이런 게 일본 언론에 나왔던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대통령 빼고 나머지 3개국 대통령 3개국 정상과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신 부분 저는 뭐 재고의 여지는 없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G7과 나토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G7에는 가셨고 나토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다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G7에서는 한미 간의 만남이 정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도 미국 측의 사유였고 그래서 미국 측에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만남을 다시 하는 데에는 어떤 다른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는 충분히 소개가 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미국과 나토 국가들, 유럽 특히 국가들과의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서 메인 세션, 참가국들의 메인 세션이 2시간 반으로 줄어져서 사실은 초청국들에게는 거의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참석도 그다음에 혹시 거기에 의미 있는 참여도 어려워질 수 있는 중동 정세 때문에 불가피하게 더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안 가신 것으로 알고 대통령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일본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한국의 판단까지를 존중한다라는 이례적인 표현과 함께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이것이 한국 외교나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이 미국 뭐 반미 또는 친중 그런 어떤 외교에 있을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것은 과도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G7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폭넓은 외교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혹시 정식으로 일하게 되면 대통령께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뭐 중러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그래서 결정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저희의 상식적 판단에 기초해 본다면 그것은 뭐 근거 없는 비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관세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뭐 정상회담 같은 것들이 있든지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데서라도 좀 회담 같은 게 좀 있어야 그런 것들이 좀 더 조율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야를 넘어 국회 차원의 응원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기초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